자, 일단은 태양계 형성과 관련해가지고 태양계 형성과 지구의 형성 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한다면 우리 태양계도 어쨌든 별이잖아, 그치? 태양계도 어쨌든 별이란 말이야. 그러면 별이 생성되는 과정이랑 뭐 똑같겠지.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운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름만 붙여주는 거야. 앞에다가 태양계를 만드는 성운, 태양계 성운. 이렇게만 써주면 돼, 그냥. 태양계 성운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을 거야. 태양계에 보게 되면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그 여러 행성에는 절대로 태양이 만들어낼 수 없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인 거? 그치? 그리고 그냥 헬륨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 그치? 엄청나게 많잖아.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 다른 별이 초신성 폭발로 원소들을 공급해 주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양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위치하고 있는 이 태양의 성운이었던 거야. 그 주변에 초신성이 폭발을 했어. 그 폭발의 충격이 전해지면서 원소들도 같이 공급되었겠지. 그러면서 이 태양계 성운의 밀도에 어떤 변화가 막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중력의 변화도 생기겠지. 그로 인해서 얘가 수축해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태양계 성운 주위에 있던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태양계 성운이 이제 밀도가 막 변하면서 중력도 막 변하면서 수축을 시작하는 수축을 해서 모이게 되니까 이제 밀도가 더 커지지, 그치? 밀도가 더 커지니까 이제 더 세게 막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서 수축과 회전을 시작한다. 그럼 이제 성운이 모여가지고 수축하고 회전을 막 시작하니까 이제 회전으로 하면서 막 빙글빙글 돌아. 그러면 빙글빙글 돌면서 항상 빙글빙글 돌면서 중력은 계속 당기지, 그치? 그럼 중력이 당기고 있을 때 모든 모양은 다 구 형태로 될 거야. 모든 방향으로 다 당기니까 이렇게. 구 형태로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뭐를 만든다. 이거 뭐라고 하면 돼? 가운데에 만들어진 원시 태양. 우리 앞에서는 원시 별이라 그랬잖아, 그냥. 그치? 그냥 다 태양만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야, 이거. 자, 원시 태양이 만들어져, 여기. 원시 태양.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막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어. 그럼 이 회전을 하고 있을 때, 빙글빙글 막 돌고 있을 때 가벼운 물질들은 바깥쪽으로 포진하고 있을 거고 무거운 애들은 안쪽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밀도가 큰 애들은 안쪽으로, 밀도가 작은 애들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겠지. 근데 얘가 원심력이 생기니까 점점 바깥쪽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야. 그러면서 가스물질 일부들이 바깥쪽으로 막 밀려나고 하다 보니까 막 인터스텔라에서 본 것 같은 약간 그렇게 생긴 건데 조금은 다르지. 여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원반 형태로 생겼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변이 원반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제 이렇게 부르면 돼.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 뭐 그냥 원반부라고 얘기해. 자, 이 원반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뭐다? 얘가 계속해서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간 거다. 원심력. 가운데에 있는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중력으로 인한 수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요거에서 이제 조금 집중할 거는 뭐냐면 우리는 앞에 있는 요 원시 태양 부분은 이제 할 게 없어. 그냥 얘는 계속 수축하다가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수소형융합 시작하면서 원시 태양에서 태양이 됐다, 주계열성이 됐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바깥쪽에 있는 원반부야. 자, 원반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원시 태양 근처, 여기 가까운 곳은 당연히 온도가 어떻겠어? 굉장히 높겠지, 그치? 자, 여기는 온도가 일단 높다라는 특징. 온도가 높으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은 어떻게 되겠어? 쉽게 녹아버리고 오히려 막 기체로 돼버리고 막 날아가 버리겠지, 그치? 그럼 기체가 되면 굉장히 밀도가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더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야. 튕겨져 나가. 그래서 이 가까운 곳은 녹는 점 낮은 물질은 어디로 가고? 밖으로, 바깥으로 자꾸 내보내지고 남는 게 뭐밖에 없어? 녹는 점이 높은 물질. 여기서 기억할 거는 뭐가 남는다?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잔류한다? 뭐 이렇게 써볼까? 뭐 완전히 뭐 높은 애만 있는 건 아니야. 높은 애들이 높은 비율로 있겠지. 그럼 반대로 먼 곳은 온도가 어떠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는 이제 녹는 점이 어떤 물질들이? 낮은 물질들이 여기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일부 물질들은 아예 그냥 바깥쪽으로 뻗쳐 나가서 그냥 태양계 밖으로 날아갔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또 날아가기도 했을 거고 그 중에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겠지, 그치?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당연히 요 원반부에 있는 물질들도 뭐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러면서 얘네들이 마치 하나의 뭔가 고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면서 태양이 여기 가운데 원시 태양으로 있을 때 바깥쪽에는 물질들이 많이 모이면서 이렇게 고리 형태로 가스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 형태로, 고리진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던 가스들이 지들끼리 조금씩 모이고 하면서 이렇게 마치 그냥 고리가 형성된 것처럼 이렇게 됐을 거다. 근데 이때 고리의 성분도 당연히 안쪽은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남아있을 거고 바깥쪽엔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모여 있겠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부의 태양은 뭐가 되고 중심에 있는 태양 같은 경우에는 원시 태양에서 이제 주계열성으로 진화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되고 그러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 이제 스스로 빛을 막 내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온도가 뜨거운 천체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온도가 뜨거운 천체에서는 항상 고에너지의 입자 바람이 생겨 불어와. 뭐냐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물질이 원자 핵하고 전자 상태로 완전히 분리가 돼버려. 이게 플라즈마 상태라 그러잖아. 그게 막 날아와. 고에너지 입자들이 막 날아오니까 안 그래도 여기 버티기 힘들고 있던 애들 있잖아. 그 고에너지를 맞고 바깥쪽으로 다 튕겨져 나가버려. 그러면서 남아있는 애들은 모여서 미행성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중심에 있는 원시 태양이 태양으로 진화하는 과정 중에 요 고리에 있는 고리의 성분들이 모여서 미행성체를 형성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행성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그만한 행성의 모체가 되는 애들. 그냥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소행성 같은 느낌 그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겠지, 그치? 자, 그럼 이 미행성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 가까운 쪽에 있던 미행성체랑 먼 곳에 있던 미행성체로. 가까운 곳에 있는 미행성체는 주 성분이 뭐가 될까?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겠지, 그치? 높은 물질? 녹는 점이 높은 대부분의 금속이라든가 아니면 암석과 같은 그러한 물질들. 이런 금속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미행성체. 먼 곳은 당연히 이제 뭐가 남아?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거 되게 낮은 애들 있잖아. 그 중에서 이제 뭐 우주에 많았던 거 물, 그 다음에 뭐 메테인, 그 다음 뭐 암모니아. 근데 이런 애가 너무 온도가 낮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얼음 형태로 막 모여 있었던 거야,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행성체들이 모이고 하면서 덕지덕지 붙어버리니까 크기가 점점 커지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있던 미행성체를 다 끌어담는 거대한 하나가 만들어지겠지.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행성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근데 행성 중에서도 되게 원시적인, 엄청 옛날에 만들어진 행성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여서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둘의 조금 다른 차이점이라면, 이 먼 곳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굉장히 낮은 기체 성분, 그것도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소하고 헬륨 이런 것들이 있지. 이 물, 메테인, 암모니아와 일부 암석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수소와 헬륨 기체를 싸그리 끌어 모으니까 양이 얼마나 크겠어. 그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행성을 이루는 거야, 얘는. 근데 금속하고 암석과 같은 이런 성분들은 전 우주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여봤자 크기가 클 수도 없겠지. 그래서 얘는 조그만하게 만들어지고 얘는 졸라 크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은 주변에 있는 미행성체를 계속해서 충돌해서 흡수해가지고 작은 크기의 지구형 행성을 이루고, 목성형 행성은 주변에 있는 주위의 수소나 헬륨 기체와 같은 이런 기체 성분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굉장히 거대한 행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게 그냥 쭉 순서대로 오면 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2번,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태양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성운의 원반을 이루는 물질이 달라졌다. 원시 태양 근처를 보게 되면 거기 2000 켈빈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근데 저 끝자락으로 가게 되면은 50 켈빈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가까운 쪽에는 금속과 암석이, 조금 먼 곳에서는 얼음 상태의 물이, 더 먼 곳에서는 얼음 상태의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질소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었고, 가까운 곳에서는 메테인과 같은 가벼운 물질 이런 것들은 증발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철, 니켈, 규소와 같은 녹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이 남아서 미행성체를 만들었고, 먼 곳에서는 온도가 낮았기 때문에 물, 메테인, 암모니아의 얼음이나 얼음으로 둘러싸인 금속과 암석 티끌, 암석 조각 이런 것들이 응축돼서 미행성체를 만들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행성체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물질들을 계속 모으고 해서 조그마한 크기의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있는 수소와 헬륨 같은 거대한 그런 기체들이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행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고, 목성형 행성은 목토, 천해 이렇게 있는데, 크기 스케일로 보게 되면은 다들 알고 있잖아. 어마어마하지. 목토, 천해. 고체 물질의 형성은 태양과 가까운 곳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암석 성분이 행성을 이루었고, 행성을 이룬 물질을 재료로 하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그러면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탄생한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그냥 대부분 뭐라 그래? 지구에 뭐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치?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액체 상태의 H2O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조금 지구 기준이지. 지구 기준이자 지구에 있는 사람, 인간 기준이긴 한데, 액체 상태의 H2O 이 녀석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 간단하게 액체 상태의 H2O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뭐야? 우리 지구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온도가 0도씨보다 높아야 되고 100도씨보다 낮아야 되고 이런 거지, 그치?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온도 조건이 조금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몇 도보다 높으면 액체, 몇 도보다 낮으면 액체 이렇게 되겠지? 높으면 기체. 태양이라든가 이러한 별이 있으면, 여기가 별이 있으면 별을 기준으로
요 가까운 곳은 당연히 온도가 어떻겠어? 높겠지.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무슨 상태로? 다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여기는. 가까운 곳은. 자, 뭐 해가지고 쭉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점점점 온도가 내려갈 테니까 어느 특정한 지점 이후부터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다. 여기는 이제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다. 그러다가 좀 멀어졌어. 더 멀어지다 보면은 온도가 더 내려가니까 이제는 뭐가 돼? 고체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눠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이유는 그냥 전부 다 고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때 여기 별에서부터 여기 지점까지랑 별에서부터 여기 지점까지, 즉 요만큼의 구간 있지. 요만큼의 구간. 별 주위에 어떤 고리띠 형태로 나타나겠지. 여기를 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해. 생명 가능 지대. 그러니까 별에서부터 특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조건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야. 일단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많은 물질들을 녹여내서 뭐 물질 대사에 사용을 하거나 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 생명 가능 지대라는 건 언제 바뀌겠어? 당연히 요 녀석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자, 태양 같은 애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안에 지구가 쏙 칸이 들어가 있지, 그치? 근데 만약에 태양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거대한 별이야. 그냥 별을 그냥 하나의 모닥불, 불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별이야. 표면온도 6,000, 5,800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태양보다 더 뜨거운 별은 어떻겠어? 더 가까운 곳이 더 뜨겁겠지. 더 뜨거, 여기도 뜨거, 그치? 여기도 뜨거, 여기도 뜨거, 여기도 뜨거, 여기도 뜨거. 여기서부터 이제 액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더 멀리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고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이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거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중심별이 얼마나 밝은지. 요거는 중심별의 뭐 밝기라고 하는데 광도라 그래, 보통 광도. 요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일반적으로 굉장히 광도가 작은 별은 어떻게 했어? 생명 가능 지대가 가까이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광도가 굉장히 큰 별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조건 이렇게 보자. 근데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탄생할 정도로 딱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살 수 있게 됐는지까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지구 탄생 과정. 뭐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겠지, 그치? 여기 뭐 조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조각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구의 모체가 되는 뭐 암석 조각 같은 게 뭔가 있었겠지, 그치? 이게 뭐야? 이게 미행성체야. 지구 미행성체는 되게 시작은 조그만했어. 처음 이제 지구 현재 반지름을 R이라고 그러면은 한 0.1R, 10분의 1 정도 크기. 달보다 훨씬 더 작은. 이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미행성체랑 계속해서 충돌 하겠지. 그러니까 더 작은 애가 붙을 수도 있고 더 큰 애가 붙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충돌할 거야. 미행성체가 마구잡이로 충돌하면서 충돌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져? 일단 크기가 점점점 커질 거고, 크기가 커진다는 건 질량은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거고, 성장하는 거지 점점점. 충돌하면서 성장을 해. 근데 이때 같이 일어난 일이 첫 번째 충돌열이 발생할 거 아니야. 온도가 자꾸 어떻게 될까? 자꾸 올라가. 그럼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같이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체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기체 상태로 물이 빠져나오게, 기체 상태로 이제 물질들이 막 빠져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 물질들이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기체 물질도 빠져나오고 온도도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충돌 성장, 충돌 성장, 충돌 성장 계속 하고 있겠지? 그러면은 한 요만큼으로 커졌다고 해보자. 근데 이 빠져나간 기체가 뭐 바깥쪽으로 그냥 아예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만 일부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주변을 머무르고 있을 수 있겠지. 그죠? 이걸 뭐라 그래? 대기라 그래. 근데 현재 대기랑은 조금 많이 다른 원시 대기.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쪽 안쪽은 완전 어떻게 될까? 충돌로 인해서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불바다가 됐겠지.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진짜 그 바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불바다.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질 거야. 마그마의 바다. 그냥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무중력 상태, 뒤에 가서 한번 아마 더 배울 텐데, 무중력 상태라는 건 중력이 아예 작용하지 않는 상태잖아. 그럼 무중력 상태에서 내가 불을 붙이게 되면은 불꽃이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거든. 마치 그런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암석이 녹아있는 그 마그마 불덩어리가 이제 도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마그마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흐를 수 있잖아. 마그마는. 자, 이 흐르는 성질에 의해서 밀도가 큰 애들은 항상 어디로 가고? 중심부로 끌려 들어가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당연히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겠지. 밀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나는 분리. 밀도가 큰 애들 대표적으로 뭐 금속 성분들 있지. 금속. 자, 금속 성분들. 요게 어디로 들어가고? 내부로 들어가고. 밀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무엇들? 암석 성분들. 이게 외부로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일반적으로 금속의 밀도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뭐 2, 3, 4, 5, 6, 7, 8 정도 되는 정도로 되게 큰 애들 많아. 그 중에서 이제 철 같은 경우, 니켈과 같은 경우 그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굉장히 밀도가 큰 금속들 중에 하나야. 그런 애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를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지구 그림 다시 그리면은 안쪽에는 뭐가 밀도가 큰 금속들이 이렇게 오게 되겠지, 그지? 바깥쪽에는 뭐가 있어? 밀도가 작은 뭐 암석의 마그마 상태. 아직은 마그마 상태겠지, 그지? 이렇게 그릴게 그냥. 이렇게 이런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는 뭐 아직도 대기가 이렇게 있겠지, 그치? 이렇게. 뭐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제일 안쪽에 있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불러, 우리가? 핵.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을 뭐라고 불러? 멘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핵의 주성분이 뭐였어? 철과 니켈. 이런 것들이 지구 중심으로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멘틀이 여기가 이제 규산염이라고 부르는 암석들. 암석. 규산염. 그러니까 이 시점, 즉 마그마의 바다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 이후에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뭐 이 상태에서 대기 중에는 뭐 수증기도 섞여 있을 거고, 뭐 질소도 섞여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기체들이 막 섞여 있겠지, 그치? 뭐 그 중에서는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비가 되어 떨어지기도 할 거고, 뭐 별의별 짓 다 일어날 거야, 그치? 그렇지만 아직까지 땅이 너무 뜨겁지? 땅이 너무 뜨거우니까 비가 내려도 모일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물방울 톡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팍 끌어나가 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미행성체가 충돌하는 현상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 거란 말이야. 얘가 충돌해서 충돌열로 인해 온도가 올라갔지만 점점점 충돌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점점점 어떻게 됐다? 내려가게 됐다. 그럼 당연히 겉부분부터 식겠지. 겉부분이 식어. 멘틀 겉부분이 식어. 그래서 이제 색깔을 똑같이 할게 그냥. 자, 이쪽 안쪽에 핵이 있어.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멘틀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어디부터 식어? 겉부분부터 식어. 겉부분부터. 이렇게 있으면 겉부분이 식어버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겠지. 그게 뭐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부분이 식어버려 이렇게. 요게 이제 지각이야, 지각. 원시 지각이 형성돼요. 겉부분이 식어버리니까. 뭐 그때도 당연히 대기는 이렇게 있을 거고, 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겉부분이 식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니까 내리는 비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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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모이겠지, 그치? 내리는 비가 낮은 곳으로 모여서 그래서 바다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르댕댕한 별이 아니지, 푸르댕댕한 행성, 지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과정은 이래, 과정은.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보다 보면은 이게 계속 뜨거운 상태였잖아, 그치? 계속 뜨거운 상태였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제 핵도 뜨겁고 멘틀도 뜨겁고 다 녹아있는 상태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핵 있지? 제일 안쪽에 있는 핵, 그 다음에 외핵, 그리고 멘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내핵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너무 높아서 얘네가 고체 상태로 굳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태를 볼 때 고체는 이렇게 그려버리고, 그지? 액체는 이렇게 그리고 기체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그리잖아, 그치?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상태 변화를 하잖아, 액체로. 근데 압력이 너무나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떨어지려고 해도 압력 때문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 근데 그 더 바깥쪽인 외핵은 어때? 외핵은 내핵보다는 압력이 낮잖아. 그러니까 얘는 뜨거워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는 멘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어떻게 돼 있고 물렁물렁하게 녹아 있고 일부는 조금 굳어져 있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 우리? 부분 용융된 상태다,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지? 그런데 이때 요 시기쯤 해서 요 녀석이 뭘로 되어 있는데 철과 니켈로 되어 있잖아. 근데 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는 요 녀석이 뭐 하냐면 대류를 일으켜. 자, 원래대로라면 이 굉장히 뜨거운 물질이 철이긴 하지만, 그치? 철은 원래 자석과 같은 성질이 있잖아. 근데 여긴 너무 뜨거워서 원래는 자석과 같은 성질을 잃어버리거든? 그거를 이제 퀴리 온도라 그래. 철이라고 하는 애는 한 1200도인가 1300도 넘어가면 자성을 잃어버려. 원래 철은 자석 갖다 대면 딱 붙잖아. 근데 여기 있는 철은 자석 갖다 대도 안 붙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대류를 막 일으키더라. 대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된 거야. 얘가 대류를 일으켜서, 이 철이라고 하는 입자가. 그러면은 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태양에서 고에너지 입자 바람이 막 불어온다 그랬잖아. 그걸 태양풍이라 그래. 근데 요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태양풍을 막아주기 시작해. 그걸 이제 그림으로 저기다 그려볼게.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2, 그게 지구 자기장이야. 자,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이 태양이라고 하는 별이 있으면 고에너지 입자의 총, 그러니까 완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와. 그러면 이게 날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그걸 맞는 순간 이제 막 세포가 파괴되고 막 터져버리고 그럴 거란 말이야. 마치 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처럼. 근데 지구 자기장이라는 애가, 우리 뭐 간단하게 배웠으니까 뭐 자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석이 있는 것처럼 뭐 위쪽이 S극, 밑에가 N극 뭐 이렇게 있는 거랑 비슷하잖아.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렇게. 마치 사과 껍데기 이렇게 사과처럼 이런 식으로. 이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경로가 바뀌어 버려. 경로가 여기를 타고 막 이렇게 가요. 여기를 타고 막 이렇게 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어떻게 돼? 충격을 받아서 찌그러져. 지구 자기장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편은 어떻게 돼? 긴 꼬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퍼지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지구 자기장의 모습이야. 지구 자기장은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축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 근데 이거 다 그림 보게 되면은 이 자기장을 따라서 들어가는 쪽이 극지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극지방 쪽은 대기 상공에서 그 태양풍 입자를 맞아서 기체랑 상호작용하는 오로라 현상이 보여. 그래서 극지방에 가야지만 보이는 거야, 오로라라는 게. 안 그러면은 저 높은 대기 상공으로 저 높은 데 올라가면 여기쯤 도달하겠지, 그치? 그럼 그때는 오로라가 볼 수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지구 자기장. 얘가 두 번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지구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뭐가 태양풍 입자가 막아지면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더라도 바닷속에서만 탄생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이런 고에너지 입자 자체는 자기장이 막아주지만 태양에서부터 오는 X선이나 감마선, 자외선,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막아주질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 깊은 곳에서, 바닷속에서 탄생을 하였고, 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고 살다 보니까 육상으로 딱 올라오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대기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아까 여기 원시 대기 있지? 요 대기의 진화를 한번 볼게. 자, 대기는 어떻게 변했냐면, 최초의 대기는 이제 미행성체 충돌로 인해서 막 기체물질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기체물질이 있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기가 형성된 건데, 우리 보통 물질이 연소하게 되면은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뭐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이산화탄소 형태, 이런 형태가 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원시 대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반응을 거의 하지 않던 질소기체,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원시 대기는 뭐 주성분이 뭐 CO2라든가 N2라든가 아니면 뭐 H2O, 그 다음에 뭐 메테인, 뭐 등등등등등등등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이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 뭐 끓는 점도 워낙에 낮을 뿐더러 거의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랬지? 이게. 그지? 형성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일단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가 되어서 다 내려버렸기 때문에 얘도 그냥 따로 빼먹고 요거 두 가지 일단 볼게. 자, 일단 N2부터 먼저 그리면 N2는 그냥 뭐 옛날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어.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가 현재. 여기 대기 중에 양이라고 본다 그러면 N2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변화가 없어. 근데 최초의 대기에 이제 많았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꽂아 내려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밑바닥 쳐. CO2.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을 거고, 그치? 한 25억에서 30억 년 전부터 여기 뭔가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와, 이렇게. 이게 O2야, 이게 O2. 그럼 얘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있겠지, 그치? 자, 첫 번째로 CO2가 대기 중에서 양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이산화탄소라는 게 잘은 녹진 않지만 물에 꽤나 잘 녹는 편이야, 물에. 그래서 요게 뭐가 형성되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면서 녹아 들어간 거야.
녹아 들어가니까 이산화탄소는 쭉 떨어진 거지 그냥. 그 다음에 요 O2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 최초의 무엇? 광합성 세균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게 등장하고 한 몇 억 년 지난 후쯤부터 대기 중에 O2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세균을 이렇게 부르지.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얘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아마. 다른 걸로 배웠을 거야. 얘가 이제 찌꺼기랑 노폐물, 배설물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암석 성분들이랑 쌓여가지고 암석이 만들어진 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할 때.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묻은 바닷가 같은데 똥같이 이렇게 돌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는 형태로.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만든 장본인이 얘다. 라고 보면 돼. 자, 어쨌든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원시 바다에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O2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세균이 등장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쌓이고 하면서 이 대기 중에 있던 산소가 뭘 맞으면 자외선을 맞으면 얘가 다시 O3 이렇게 되고 자외선 맞으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나왔지. 이제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3가 만들어지면서 오존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상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거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덧붙이자면 생명과학에 나오는 거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계절 변화가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명과학에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보시면 원소에 대한 설명. 일단 보게 되면은 지구에는 그때 지난주에 했었잖아.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마그네슘, 니켈 이렇게 철산규를 많이 갖고 있다. 철산규 많이. 그 다음에 사람한테서는 제일 많은 게 물질로 보면 물인데 질량으로 보면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이렇게 됐지. 근데 걔네들은 보면 사람에는 공통으로 산소가 가장 많다. 지구는 아니지. 그치? 지각이라고 하면 맞지. 지각에는 산, 규, 알, 철, 칼, 나, 칼, 마 순으로 많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주요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는 뭐가 만들어졌지? 수소? 수소는 아니지, 솔직히. 수소는 그 전부터 있던 거고. 뭐 일부의 헬륨, 그다음 뭐 탄소, 아니면 그냥 헬륨보다 무거운 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주요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거 맞죠? 철, 니켈, 뭐 사람을 이루는 탄소 이런 것들 다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졌잖아. 자, 원시별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됐다? 높아진다. 뭐 커진다 해도 되고 높아진다. 주계열성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을 하지. 무슨 핵융합? 수소 핵융합.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라고 하면 철이라고 하고 이보다 무거운 거는 초신성 폭발대.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의 최종 진화 단계는 그래 블랙홀과 중성자별 이렇게 될 거고. 자, 주계열성에 머무르고 있는 별의 특징. 주계열성은 다른 별들이랑 조금 달랐어. 자, 그러면 이거를 한 30초, 1분 만에 정리. 랄랄랄랄라, 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지, 그치? 이게 뭐냐? 성은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거성, 백색외성, 행성상 성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성은 주계열성, 아니지 원시별, 그 다음에 주계열성, 그 다음에 초거성, 그치? 그 다음에 빵 하고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그리면 되지, 그지?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별의 특징, 주계열성. 여기 공통적으로 뭘 한다 일단? 수소행융합을 한다. 그러면 수소행융합을 떠올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었어. 수소행융합을 한다. 에너지를 만들지 일단. 에너지를 만드니까 내부 압력이 높아지고 중력은 있었지. 그치? 근데 중력만 있었지 여기는. 그래서 압축됐지. 근데 여긴 중력도 있지만 내부 압력도 있지. 그래서 크기가 어떻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기는.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별이었어. 근데 봐봐.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은 팽창하지 계속. 그 다음에 여기도 행성상성은 팽창하고 계속. 초신성? 수축을 갑자기 빡 했다가 빵 터지고. 그지? 얘는 자꾸 크기가 변해. 근데 여기는 변하지 않아. 내부 압력하고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꼽자면 수소가 제일 많아서 수소행융합을 제일 오래 한다. 별의 일생의 대부분 기간을 보낸다. 그럼 별의 일생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했었던 거에 하나가 있었지. 많으면 많을수록,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수소행융합을 해서 수명이 짧다. 그래서 어떤 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0만 년 정도면 뒤지는 별도 있고. 근데 뭐 질량에 따라 다른 거니까.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100억이지만 100억에서 한 120억 이렇게 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조금 더 큰 애는 뭐 80억 년 만에, 더 큰 애는 뭐 50억 년 만에, 뭐 더 큰 애는 3억 년 만에 이렇게 뒤지는 경우도 있고. 그건 다양한 거지, 그치? 그래서 3번에다가는 그렇게 3개 쓰면 될 거야. 4번에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들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은 성운이 먼저고, 성운이 수축과 회전을 하면서 원반부가 만들어지고 그 원반에서 물질들이 모이면서 고리가 형성되고 고리에서 미행성체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 가, 나 순서가 되겠고, 태양계 성운은 회전하면서 물질이 퍼져나가서 점점점 커졌다? 커진 거니? 뭐 아까 그림 그렸다가 지웠는데 뭐 이따만한 애가 요따만하게 되는데 이게 커진 거라고 보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작아졌지.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에서 온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된 거 맞죠?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 거 맞고, 철, 니켈, 규소 등의 녹는점이 높고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지. 수소, 헬륨 등을 끌어들여 기체 성분 행성된 거는 목.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수성, 금성, 화성 등이 속하는 거 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지구에는 수소와 헬륨이 풍부하다? 거의 없죠? 다 어디로 갔어? 다 날아가서 거의 대부분 어디로 갔어? 바깥쪽으로 날아갔지, 그지? 사람의 몸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그 다음에 지구와 사람을 이루는 대부분의 원소는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 만들어졌다. 38만 년 때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 원자, 헬륨, 원자니까 틀렸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겠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가에서 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얘가 수축과 회전을 하면서 물질들이 원반 모양으로 모였지. 그치?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서 나갔어. 이렇게 만들게 된 힘은 원심력이라고 해야 되지. 그치? 중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에서 태양의 기억, 가까운 행성과 니은, 먼 행성의 주요 구성 성분을 써보래. 가까운 행성은 금속과 암석. 그 다음에 니은의 행성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에 보면은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수소 행융합의 그림이야.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원자핵의 이름은 기억이 수소 원자핵, 니은이 헬륨 원자핵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러면 이게 수소 행융합이 이렇게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감소한다 그랬지? 감소된 질량만큼 뭐로 전환되어 나온다? 에너지로 전환되어 나온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번으로 가보면 원시지구를 형성한 미행성체의 주요 성분 2가지를 써보라 그랬으니까 금속과
암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위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했으니까 원반의 중심부에서 원시지구가 형성되었다. 중심이 아니지. 미행성체는 태양계 성운의 원반에서 형성되었다. 맞죠? 원반부에 있는 물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원시지구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할 때 중력 수축에 의해 형성되었다. 태양계 성운이 수축할 때. 태양계 성운이 수축할 때 중력 수축에 의해서는 가운데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지. 그지? 원시 지구는 더 나중에 원반부에 있던 물질이 모이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틀린 보기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뭐 나머지도 다 동일한 비슷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42번으로 가볼게. 여기는 좀 문제 수가 많지. 자, 42번을 보면 원시지구에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뭐였다? 그냥 조그마한 알맹이였다. 충돌 뜨거 다 녹았다. 그지? 그러면서 점점 식어가는데 바깥쪽부터 먼저 굳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바다가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 다, 나, 가 이렇게. 표면의 온도는 점차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더 올라간 거지, 그지? 그리고 나에서 가로 갈 때는 식어버린 거고. 그래서 니은번은 나보다 가일 때 높다 했으니까 틀렸고, 지구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 커지겠지.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구가 제일 무겁겠지. 과거의 지구보다. 그래서 다보다 나일 때 크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43번에 보면은 지권의 층산 구조가 형성된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시점에서 얘네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유동성을 가지니까 밀도가 큰 물질은 핵으로 모이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멘틀로 밖으로 나가면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생긴 거지. 미행성체의 주요 성분은 수소와 헬륨이 아니라 금속과 암석 성분이 될 거고, 원시지구의 크기는 점점 더 커졌겠지. 그러니까 가보다 나일 때 큰 거 맞죠? 중심부의 밀도는 나일 때가 더 크겠지. 핵에 철과 니켈과 같은 밀도가 큰 물질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인가요? 니은 틀렸나? 정답 3번이지? 자, 그렇게 정리해보면 되겠고, 뒤에 있는 뭐 별의 진화와 태양계 형성의 실전 문제는 뭐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숙제로 나가면 되겠죠.